레시도 다이저브 데스. 이거 꼭 사오세요. 옆태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초록이들 이거도 꼭 사오셔야 돼. 세 가지 컬러 다 너무 예쁘죠. 칫솔 모가 360도로 있는데 돈키호테 전용으로 복숭아 향기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온 제품들 많이 궁금하셨죠? 제가 테스트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추천 비추천 제품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패션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보디 매장이 아시아에서 도쿄에만 있거든요. 탑포린백도 컬러랑 사이즈가 다양해가지고 고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퍼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올 때 들고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저는 로퍼를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로퍼가 있더라고요. 버스트백이랑 구두 주걱도 너무 귀엽다, 그죠? 짙은 초콜릿 컬러의 로퍼예요. 옆태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블랙 로퍼는 되게 많은데 마음에 쏙 드는 브라운 로퍼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보디에서 찾았다. 일단 가죽이 너무너무 좋고 부드럽고 이 제품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무거운데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신으니까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밑창을 덧대줬습니다. 오죽하면 보디 직원분께서도 바닥이 많이 슬리퍼리 하니까 밑창 덧대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미끄러우니까 꼭 밑창 수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뉴욕 매장보다 도쿄 매장이 훨씬 예쁘고 볼 게 많았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너무 나이스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보디 플래그십 스토어 위치가 시모키타자와에서 멀지 않아요. 보디 한번 둘러보시고 시모키타자와 넘어가서 구경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씩 구매해오는 캐피탈인데 브이로그 본 셜록이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예쁜 셔츠를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이렇게 뜯겨 나간 듯한 디테일이 너무 귀엽고 단추 디테일이 미쳤어요. 단추가 다 달라요. 근데 패턴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셔츠 왼쪽 부분에 포켓이 있거든요? 이 디테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면 소재기는 한데 되게 얇은 면 소재예요. 면이랑 린넨이랑 섞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네. 코튼이랑 린넨이 섞였네, 정확하게. 제가 이래봬도 패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만져보면 느낌이 오는데 코튼 80%에 린넨 20%예요. 셔츠처럼 입기에도 좋고 셔켓이라고 하죠. 셔츠랑 자켓 같이 여름에 얇은 아우터처럼도 입기에 좋아가지고 엑스라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안 갈 수 없죠. 슈프림을 다녀왔는데 저는 하라주쿠 매장을 갔었거든요. 와, 근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살짝 기가 빨렸지만 그 와중에 티셔츠를 또 구매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티셔츠는 이런 링거티 디자인이고 그리고 패턴이 아기자기하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슈프림 로고가 프린팅이 아니고 이렇게 3D 프린팅한 느낌처럼 실로 이렇게 다 박음질을 해놨더라고요. 이 디테일이 예사 디테일이 아니어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쿄에 가시면 하라주쿠에 가시면 매드에피가 있거든요. 사실 매드에피는 후드티가 되게 유명해요. 스티치가 포인트로 들어간 후디가 너무 유명한데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후디를 사는 게 좀 에바잖아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살 줄 알았는데 매드에피 모자핏이요 진짜 예뻐요. 매드에피가 브랜드별로 콜라보한 제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퓨마도 있고 크록스도 있고 모자 브랜드로 유명한 여기 아시죠? 47 브랜드? 여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볼캡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트 포인트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이쪽이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쓸 때 깊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썼을 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매드에피 가시면 후드티 보지 마시고 모자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 핏이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오래된 셜록이들은 알 수도 있지만 제가 시드니 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베이프 모자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비싼 돈을 주고 크림에서 살까 말까 하다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깔끔하게 포기를 했는데 긴장하면 도버스트리트 마켓 안에 베이프 매장이 있거든요. 이 모자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안 사? 저번에는 빨간색을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남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메쉬캡인데 여기 뒷부분에 이 별 프린팅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크림 들어가면 프리미엄 장난 아니거든요. 베이프 매장 갔는데 이거 있다? 무조건 사오세요. 다음은 장소별로 사온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모키타자와 가시면 아포테케 프레그런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인센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매입을 해왔습니다. 인센스 특유의 절간향 별로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아포테케 프레그런스 가면 비누향도 있고 시트러스한 향기도 있고 풀향기도 있고 꽃향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향긋한 향기 위주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향기들 위주로 구매를 해왔어요. 아 맞다, 그리고 민티아 새로 나온 맛이거든요. 민티아 포커스라고 라문의 맛인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제 돈키호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엔드원이 많이 구매해 오실 텐데 멜티라크 헤어 오일인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되게 손상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염색도 하죠, 다운펌도 하죠. 근데 요즘에 셜록이들이 이런 헤어스타일 예쁘다 그래가지고 맨날
고데기를 마니까 손상이 매일매일 되더라고요. 오일치고 진짜 워터리예요. 제형 자체는 얇은 모발들이 쓰기에 괜찮은데 뭔가 손상된 부분이 복구된다든지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걸 대체할 추천템이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요거는 프로페셔널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눅진하죠, 오일리하죠. 손상된 모발 복구가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또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기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 얻어 걸린 게 요거거든요. 부스터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샴푸를 하고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발라요. 다음 단계에 바르는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효과를 더 증진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 우리 셜록이들 좋아하는 아드망 스킨 부스터도 스킨 부스터 먼저 바르고 그 뒤에 세럼 발라주면 흡수가 더 잘 되게 해주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온 헤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요거 많이 구매해 오시더라고요. 보세의 빨간색 메이크업 픽서가 되게 유명한데 여름이라서 이제 쿨링 버전으로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층이 나눠져 있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흔들어준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막 되게 시원하다 정도는 아닌데 딱 뿌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은 좋았어요. 근데 셜록이들 이것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말고 진짜 시원한 픽서 제가 이따가 추천해 드릴게요. 스핀 파우더가 종류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쿨링이고요. 요거는 금목서향. 제가 금목서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구매하고 돈키호테 전용으로 복숭아 향기가 있더라고요. 패키지도 너무 귀여워. 너무 향긋한 복숭아 향기. 근데 향이 너무 강하지가 않고 은은하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발라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거 구매 대행으로 너무 비싸게 팔아서 돈키호테 갈 일 있으시다 하면 하나씩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죠? 키티 수세미 귀여워서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엽죠? 보틀 클렌징 스펀지라고 워터보틀에다가 이거를 넣어준 다음에 흔들면 이 안에 딱딱한 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볼이 구석구석 잘 세척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귀여워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곳에 같은 라인으로 프라이머가 있는데 이것도 쿨링 기능이 있는 프라이머예요. 수정액 타입이라서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하늘색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싹 펴발라주면 바로 피팅이 돼요. 피팅이 진짜 빠르고 얘도 제법 시원한데 이렇게 싹 펴발랐을 때 은은하게 파우더 입자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오히려 장각제 같은 게 잘 뜨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 소량만 사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마조리카의 프라이머인데 얘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고 소량만 짜주세요. 피부 중에서 가장 번들거리는 부분 있죠. 거기만 싹 발라주면 파우더 바른 것처럼 뽀송해져요. 얘도 너무 많이 바르면 밀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이 제품도 약간 쿨링감이 있는데 더 쿨링감이 있는 제품을 원한다 하시면은 영상 뒤에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은근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덴티스테 치약인데 복숭아 맛이거든요. 완전 복숭아 맛이 아니고 덴티스테 특유의 그 상쾌한 맛 있잖아요. 거기에 복숭아 2방울 떨군 맛이랄까? 입안이 되게 개운하면서도 은은하게 복숭아 향기가 올라오니까 양치질하는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이거 제가 2개 사왔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면 또 사오려고요. 제가 한동안 치과 치료를 했었어가지고 구강 관리에 진심인 상태라 칫솔도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도 미리 하나 써봤는데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진짜 이 칫솔 모가 360도로 있는데 치아 안쪽까지 깨끗하게 칫솔질은 되는데 모질 자체가 엄청 부드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가지고 재구매는 안 할 것 같고 이게 칫솔 모가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써본 칫솔들 중에서 모가 제일 부드러운데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임시치아가 있었어가지고 모가 큰 칫솔을 쓰면은 임시치아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써주니까 좀 더 살살살 디테일하게 쓸 수 있어서 훨씬 좋았다. 그리고 칫솔모가 진짜 부드러워서 자극적이지도 않았다. 셜록이들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걸로 세수를 하는데 은은하게 다싸이 23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복숭아 향기 나는 사케로 세수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걸로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 결 자체가 너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아주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면 쓸수록 손이 되게 잘 가는 제품이어서 다음에 갈 때 있으면 또 하나 사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안구 건조증이 심한 편이라 안약도 되게 많이 사오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완전 빠진 안약이 이겁니다. 매매? 이게 그냥 물 타입이라기보다는 약간 젤 타입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방울만 톡 떨어뜨려도 안구가 되게 촉촉하게 오래 좀 코팅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함의 강도는 요거 많이 구매해 오시잖아요. 로토릿에. 요게 가장 마일드했고 그 다음이 요거고 가장 짜릿하게 시원한 게 이거였습니다. 돈키호테 끝났고
그리고 에코스메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돈키호테에서 앤더니 제품을 실패를 하고 에코스메 가서 성공한 제품이 있어요. 바로 리파입니다. 제니랑 지수가 사용한다는 괄사도 유명하지만 헤어 제품들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브러쉬도 있고 샴푸할 때 쓰는 샴푸 브러쉬도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일본에 좀 비싼 호텔 가면 리파 드라이기가 있거든요. 근데 드라이기가 진짜 좋아요. 그만큼 좋은 기술력은 가진 브랜드에서 만든 헤어 케어 제품이니까 웬만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먼저 요거는 오일입니다. 되게 가벼운 오일이죠. 앤더니 오일처럼 찰랑찰랑 찰방찰방한 워터리한 타입의 오일인데 얘는 모발을 코팅하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근데 제가 모발이 얇다 보니까 무거우면 바로 처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처지더라고요. 어이씨 이거 좋은데? 하면서 트리트먼트 밀크를 두 가지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게 그냥 헤어 밀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제품 다 제형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다는 건 못 느꼈고 향이 좀 다르거든요. 진짜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되게 가볍죠. 되게 가볍게 발렸는데 생각보다 진짜 촉촉해요. 여름에 너무 무거운 제형 바르면은 모발에 금방 유분기 올라오잖아요. 딱 그때 사용하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좀 달콤한 과일향이 나고 하얀색은 은은한 꽃향기에 살짝 파우더리한 세제향기가 나거든요. 향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가정집 욕실이 대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오늘 진짜 모발이 너무너무 푸석하다 싶은 날에는 젖은 머리 상태에서 이 오일을 먼저 발라요. 그리고 초벌 드라이를 해줘요. 살짝 물기만 날려준 다음에 트리트먼트 밀크를 바르고 싹 말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들부들 완전 차분해져요. 이번에 에코스메 갔더니 바디 밀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유라라는 브랜드의 메디테이션 바디 밀크를 구매했거든요.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메디테이션 바디 밀크라서 그런지 향이 진짜 좋아요. 바디밀크라서 제형이 되게 가볍고 산뜻해요. 바로 주르르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슥 발라주면 흡수도 되게 빨라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워시도 같이 구매했거든요. 일본에서 온천하고 나왔을 때 내 몸에 배어있는 물향기에 온천 전체를 감싸 아우르는 수증기 향기 있죠. 그런 향기가 느껴져요. 이거 바르고 옷을 입어도 옷에 들러붙지 않아서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샀습니다. 진짜 추천. 마조리카의 좀 더 쿨링감 있는 버전, 에튀세 포어리스 프라이머 쿨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브러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세심하게 바르기 좋은? 저는 모공이 두드러지는 나비존이랑 코 쪽에 좀 발라줘요. 근데 이게 쿨링이 훨씬 세요. 고세 픽서보다 더 쿨링감 있는 제품, 차코트 제품입니다. 이것도 꽤나 시원했는데 솔로기들 이게 찐이야. 우리는 이거 사자. 발레용품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저 학생 때만 해도 압구정 로데오에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레하는 친구들이 항상 압구정 로데오 가가지고 물건 사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화장품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코트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파우더거든요. 발레리노들이 사용하는 파우더니까 얼마나 지속력이 좋겠어요? 롱래스팅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을 찾으신다면 차코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 픽서, 프라이머 이런 류들 괜찮거든요. 너무 고세 픽서만 구매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차코트가 진짜 힘순찐입니다, 셜록이들. 그래서 이번에 요 라인으로 신제품들이 이거 말고도 더 있었거든요. 요거는 루즈 파우더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쿨링도 있으면서 SPF 30에 PA 뿔뿔뿔이에요. 자외선 차단도 되는 쿨링 파우더다. 요거는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프라이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SPF 50 플러스의 PA 뿔뿔뿔이에요. 요런 베이지 빛깔이거든요. 일본에는 시타지라는 메이크업 루틴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데코르테 CC 톤업도 시타지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보정을 해주면서 자외선 차단까지 되는 요런 거를 시타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원래 클레드 보보테고 요즘 치고 올라오는 게 데코르테고, 그거를 이제 로컬라이징 해서 만든 제품이 피의 스파 글로잉 베이스 그거거든요. 그래서 피 제품도 에코스메 그 시타지 랭킹에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 여행 가시면 이런 걸로 한번 또 쓱 한번 꺼드럭거리면서 친구들에게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셜록이들 이거 진짜 꼭 사오세요. 제가 원래도 RMK 오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쿨링 라인으로 오일이 나온 거예요. 페이스 오일인데 쿨링감이 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잖아요. 근데 이 기존 제품이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한번 사보자 해서 샀거든요. 초록이들 이거를 꼭 사오셔야 돼. 이게 그냥 오일이 아니고 오일층이랑 수분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 주시면 얘가 이렇게 섞이죠. 어플리케이터도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한번 탁 털어줘야 나와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게 진짜 센스 있어. 바르잖아요? 오일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또 은은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속은 건조한데 겉은 번드르르 하신 분들 계시죠? 이거를 한번 써보세요. 근데 또 쿨링 기능까지 있으니까 피부 열감 한번 싹 잡아주면서 속수분 넣어주면서 근데 또 번들거리진 않아. 이게 진짜 꿀템이었어요. 요거는 타임시크릿이라는 브랜드의 픽서고요. 이 제품도 쿨링 기능이 있는데 얘는 가스 타입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내추럴에도 이런 제품 있잖아요. 분사력이 너무 고와요. 너무 차갑다. 이것도 꽤나 쿨링감이 있어요. 근데 쿨링 일장은 차코트다. 이렇게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촘촘하게 분사돼가지고 이것도 잘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가면 또 원종효 제품들 하나씩 사오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픽서입니다. 메이크업 코팅 kit 미스트. 원종효도 파우더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지속력 있는 제품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 픽서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타차 립밤 너무 유명하죠? 이거 제가 학생 때도 되게 잘 썼는데 이게 또 요즘에 지젤 립밤으로 바이럴 타가지고 다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쫀득한 립밤이고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스파츌러가 있어요. 이거 좀 센스 있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제형은 뮤드 베어샤인 립 마스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뮤드가 훨씬 싸니까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뮤드도 스파츌러 준다. 아 그리고 시타지 또 샀다. 네이밍 세럼 스킨 베이스고요. 이것도 SPF 50 플러스에 PA 뿔뿔뿔뿔. 이것도 제형이 괜찮았습니다. 차코트보다 조금 더 피치피치 돌아요. 보시면 얘가 차코트고요. 차코트는 진짜 스킨 베이지 톤이고 네이밍은 피치 톤업 되는 요런 느낌? 근데 네이밍 색깔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한국에 출시해주시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컬러? 그리고 비슷한 제품으로 엔드비의 UV 프라이머 리치 모이스트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 피부에서 조금 노랗게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조금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잘 못 사온 것 같아요. 엔드앱에서 또 하나 산 게 있는데 메디케이티드 화이트닝 UV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인데 비오레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가스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분사가 이렇게 돼. 장난 아니죠? 우윳빛 톤업 컬러가 되거든요. 딱 펴바르고 나면 번들거리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몸에 바르기에도 괜찮더라고요. 이거 꼭 사오세요. 셜록이들 이거 꼭 사와. 이거 안 사면 안 돼. 셀포크라는 브랜드의 프리징 헤드샷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뭐냐, 두피 쿨링 스프레이인데 제가 써본 두피 쿨링템 중에 가장 시원해요. 이게 괜히 프리징이 아니에요. 진짜 프리징 헤드샷이에요. 사실 분사력이 되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시원해요. 제가 이거를 에코스메 들어가자마자 뿌려서 거의 1시간 넘게 있었는데 계속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대로 가다가 발길을 다시 돌려가지고 이거를 사왔습니다. 저는 사계절 내내 파우더를 쓰기 때문에 파우더를 진짜 많이 사왔답니다. 포겐도의 UV 프레스드 파우더입니다. 파우더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간 제품이고 SPF 50 플러스에 PA 뿔뿔뿔뿔. 저는 여전히 파우더는 일본이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파우더가 있고 여기를 또 열어주면 퍼프가 나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썬 파우더가 나오는데 너무 허옇게 발리더라고요. 일본 파우더들은 일단 입자감도 되게 곱고 서걱거리는 느낌도 적고 피부에 얹었을 때 이 핏대는 느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면 파우더를 진짜 미친듯이 사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썬 파우더는 힌스입니다. 이거 국내에 출시했어요. 저는 1호 투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좀 센스 있는 게 이 퍼프를 한번 이렇게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퍼프가 쉽게 빠지네요. 없던 일로. 힌스는 조금 하얘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서걱한 느낌이 있어요. 좀 입자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본 가면 항상 제가 구매하는 원종효 파우더 루스 타입은 올리브영에도 출시가 됐고요. 팩트 타입은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가면 제가 꼭 사오거든요.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지만 팩트 타입 중에 라벤더 컬러가 있어요. 이게 진짜 컬러가 예쁘게 톤업이 돼요. 요거는 블루 컬러인데 요게 아마 코난 콜라보 한정 컬러로 알고 있거든요.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가 아이스 클리어예요. 요거는 아예 투명한 타입.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종효 파우더 루스 타입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 인생 파우더거든요. 근데 이 팩트 타입은 파우치에 넣고 수정하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본 갔는데 파우더 없다, 바로 뽀송해지는 파우더 찾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원종효를 사세요. 그리고 여기도 파우더 잘 만들어요. 데이지돌이고, 데이지돌은 스핀 파우더 있잖아요. 스핀 파우더랑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믿음의 영역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도 파우더가 괜찮았습니다. 요거는 루스 파우더 타입인데 블루 컬러 파우더예요. 이렇게 묻혀주고 팡팡팡팡팡 두드려주면 살짝 노란기를 잡아주면서 톤업도 되면서 뽀송해져요. 톤 완전 다르죠? 와, 이거 진짜 미쳤어. 셜록이들 이거 진짜 미쳤어. 나 지금 너무 차가워.
두피가 막 아릴 정도로 차가워. 제가 원종효에 이어서 또 일본 가면 무지성으로 나오는 브랜드가 PYT거든요. PYT는 우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런칭하신 제품인데 일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파우더가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두 가지 컬러 다 구매를 해왔고 베이지색이랑 투명. 확실히 디자인은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게 확실히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여기가 투명 바른 쪽이고 여기가 베이지톤. 아, 여기 좀 더 차분해지는구나. 베이지톤 바른 쪽이 조금 더 차분하게 뽀용해지네요. 근데 뭔가 잡모공을 더 메꿔주는 효과는 베이지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PYT에서 리퀴드 블러셔를 구매를 해왔거든요. 저는 뽀송한 타입의 블러셔를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리퀴드 블러셔들이 되게 촉촉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PYT 제품은 좀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고 1호는 누디 베이지한 컬러, 2호는 상큼한 코랄 컬러인데 밀키한 느낌이 두 방울 톡 들어간 느낌이고 3호는 차분한 뮤트한 핑크톤의 블러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컬러 다 너무 예쁘죠? 내가 이걸 얼마나 사고 싶었다고. 네이밍 하트 글로스예요. 되게 연하게 올라오는구나. 발색이 되게 여릿하네요. 1호, 2호거든요. 제가 오늘 네이밍 글로스 발랐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 거 터리가 라이브한 제품. 하이듀 립글레이즈는 컬러가 훨씬 더 잘 올라오고 더 광택감 있게 올라와요. 완전 다르죠. 그냥 하이듀 립글레이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플러터 발라줬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도쿄에서 구매한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추후에 일본 여행 계획하고 있는 셜록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진짜 뻔한 템 하나도 없지 않았나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